5개년 과학고 경쟁률을 비교할 건데요.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는 서울에 있는 거고요. 그냥 자료 때문에 좀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 경기북과학고라고 있고, 인천과학고, 인천진과학고인데 제가 이게 오랜만에 이게 그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갖고요. 이 표를 잘 못해갖고 이게 한 40분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 속에서 이렇게 막 천분이 막 끓면서, 네, 하여튼 좀 그랬었습니다. 네. 여기 밑에 더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울산 있잖아요, 울산과학고. 네. 근데 그 전년도 추세가 2023년도에요. 이때가요. 네, 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이따 뒤에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요 2023학년도가 여기가 지금 현행 고1이잖아요. 이때가 그 어머님도 알다시피 황금 대지입니다. 인원이 좀 많아요. 인원이 분명히 줄었거든요. 근데도 경쟁률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뒤에 지금 2022년에 현재 중3 학생 수하고 2023년도에 중3 학생 수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2022년의 중3 학생 수가 아까 2023학년도 과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2023 여기 지금 현행 중3 애들이 이제 고1 이번에 그 시험 친 애들 그 경쟁률인데, 요게 황금 데이트라서 47만 약 올해보다 한 2만 한 9천 명 요 정도 좀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났지만 앞에 보시면 그 경기북 과학고등학교가 9.19에서 10.38로 올라가요. 그렇죠? 여기는 그 경기도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경기도 유일하게 과학고등학교 하나라서. 서울은 조금 떨어졌고요. 네, 울산 올라갔고, 여기 인천하고 인천 진상고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학고 진학에 대한 입시 업계가 분석을 하기를요, 수도권 과학고의 상승세가 이게 두드러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정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제가 뭐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또 정부에서 첨단 분야 육성 정책 하면서 반도체 관련 아까 신설하겠다 그러고, 그렇죠? 네, 주요 대학교. 그래서 이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는 거의 100% 뽑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매, 대기업에서 자매적으로 이렇게 결연한 그 대학교 애들, 이 박정호들 거의 다 대부분 뽑아갑니다. 그래서 과학고에 대해서 이렇게 메리트가 생겨갖고요. 그래서 아마 좀 경쟁률이 세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핫 이슈인 의대 있잖아요. 의대가 정원도 늘린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진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아니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대를 신설하려고. 이게 지금 유니스트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과학고가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과학고가 조금 더 강세를 띄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구나 과학고가. 근데요, 제가 조금 이따 커리큘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학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딱 두 부류예요. 정말 자기가 수학과학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하고요, 학생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엄마한테 엄마 나 과학고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저희들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님들 욕심에서 과학고가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에 의해서 얘가 과학고를 갔을 때 붙어갖고요, 성적이 상위권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하위권에 있으면요, 이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기술대학은 다 가요. 기술대학. 그런데 솔직히 과학고등학교 어머님들이 보냈을 때
최소한 어디까지는 목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여기 유니스트. 어머니 나름대로.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가면 재수시킬 거예요. 근데 재수를 해서 얘가 정신을 차리면요, 과학고등학교 애들이요, 일반 그 인문계고등학교 다 그냥 속된 말로 해서 발라버려요. 나중에 그 과학고등학교 얘네들 커리큘럼, 과학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부량이 어떤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얘네들 진짜 가서도 불쌍합니다. 속된 말로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워야 될 수학 내용을요, 1년 반 만에 끝내요. 교육과정 커리큘럼 안에서. 그리고 고급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명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 대학에서 배우는 서령 대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하고 원투가 있어요. AP라고 해갖고요. 이게 AP 제도가 뭐냐면, 과학고등학교에서 그거를 이수를 하잖아요. 그럼 기술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줘요. 학점에. 그래서 그 수강을 안 합니다. 좀 널널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공부 분량이 정말 빡세요. 근데 입시에서는 좀 자유로워요. 그 안에서만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절대 안 보거든요. 아, 물론 의대, 약대 갈 애들은 수능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 팁 알려줄게요. 어머니들 혹시 과학고등학교를 의대를 목표로 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아서 의대를, 그 과학고를 보내시면요, 만약에 내가 시골 이사를 갈 마음까지 있다. 내 자식 새끼 의사 만들고 싶어서. 그럼 전북에 가세요. 전북대학교에요, 그 지역 인재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퍼스트가 더 올라갈 텐데, 경쟁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애들이 없어서. 그냥 팁입니다, 팁. 전북 가서 사실 거예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모르죠. 자, 울산과학고, 이게 제일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주요 대학 입시 결과 얘기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대학교 7명이세요. 작년에 3명 들어갔고,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인원은 2020년 16명에서 12명으로 좀 줄었고요. 포스텍, 화학공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20명, 2021년에 여기가 좀 정말 잘 갔거든요. 이거 등록 인원입니다. 합격 인원이에요. 유니스트 합격한 애들도 있는데 등록을 안 해버린 거예요. 여기 2021년 자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2020년 등록 인원이 15명입니다. 이게 등록 인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스트라고 광주에 있는 그 학교 기술대학교도 2명이 합격을 했고요. 합격 등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퍼센트를 보면요, 서울대 그 다음에 기술대 진학률이 62.5%입니다. 이게 합격한 게 아니라 등록한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등급에 해당된 부분이 반에서 중간보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그 72명이거든요. 과학고 애들. 그러면 한 40등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 메리트가 좀 강하죠. 아니, 그 일반적으로 이 지방에 있는 여기 그 인문계고등학교에서요, 포항공대 가려면 정말 빡시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정규 등수권 안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입학률이 그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요게 이유가요, 울산과학고가요, 전국에 있는 과학고에서 안 하는 과목을 하나 딱 해요.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니스트는 그 1학년서부터 랩실을 열어요. 1학년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연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전공에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서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잘 짜주면 정말 부리먹기 따봉이거든요. 근데 울산과학고 애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지금 선호한 주세요. 근데 학생들이 재수 이런 좀 있습니다. 나는 유니스 들어갔다가 내가 여기를 목표로, 내가 중학교 때 똑같이 공부를 안 했는데 하고
뛰쳐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건 서울대, 연대, 고대가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요. 그해 연대에 자퇴생들이 1,400명이 있어요. 여기 하이스도 한 200명 가량 된대요. 근데 걔네들이 어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측으로는 다 의대를 갔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대 정원 늘리면 그런 선호사상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요.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뭐 어떻게 뭐 정부에서 잘 하겠죠. 울산과학고 교육과정. 국어는요, 어차피 이게 과학고등학교가 수학과학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크진 않는데, 국어하고 문학하고 언어 외차는 이거 수능에서 보는 과목과 똑같습니다. 네, 수학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수학이라고 하는 요 위에 있는 요 수학이요, 요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정입니다. 그 1학년 때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심화수학 1이라고 적혀있는데 저게 수원 수투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수학, 고등학교 수학 3학 끝내고요, 2학기 때 지금 현행 수원 수투라고 하는 걸 심화수학이라는 이 과목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요, 2학기 때 여기 심화수학 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가 미적분학에다가요, 기하가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현행 기하요. 그 다음 여기 고급수학이에요. 선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형 대수학이에요. 거의 대학교에서 배워요. 그리고 여기 여기 AP란 말은 이제 빠졌는데, 칸을 잘 못해갖고, AP 미적분학 1, AP 미적분학 2,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이수를 하게 되면 기술대학교에 한해서, 물론 서울대학교에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대학교에 한해서 요거는 이수 과목을 써요. 그러니까 대학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수학. 역시 영어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요, 이게 과학고등학교가요, 영재고를 먼저 목표로 공부를 하셨다가 영재고 떨어지면 과학고 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추세. 근데 영재고를 합격을 하면요, 영재고는 올 수업이 다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님들이 좀 시키셔야 됩니다. 이 과학고 같아서 물론 과학하고 수학에 중점을 해야 되지만, 얘가 만약에 연구직으로 계속 나가고 싶다, 대학원, 그 다음에 뭐 유학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어 정말 빡시게 시켜야 돼요. 이 울산과학고가요, 교장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한테요, 영어 시험 무조건 시키네 그래갖고요, 수준이 고일 수준이에요. 입학할 때도 고일 수준이었다면 졸업할 때까지도 고일 수준.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요.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사회, 이게 다 공통교육과정이거든요. 이거 1학기 때 배우고요. 3학기 때 선택, 정치와 법하고 경제주사 선택을 해서 배우거든요. 이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역시 중점과학의 과학입니다. 고등학교 1학기 때 지금 공통과목으로 보면 통합과학을 하고요. 1학기 때. 2학기 때 1학기 때 같이 들어갑니다. 물리학투, 화학투, 생명과학투, 지구과학투.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021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은요, 과목은 명칭은 이렇게 있는데, 할리데이 피직스라고 해서, 대학교 1번 물리학 바로 나갔어요. 그 교재까지. 2021학년. 근데 2022학년부터 애들이 수준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선생님 그 교재는 연습 문제에 해당된 부분만 학교 처음 내신에 볼 때 내가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 줄 거야 그러면서 찍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연수 문제를 헐리데이에서 찍어주더라고요. 아니면 참고적으로 바로 올라도. 근데 수준은 지금 현행 배우는 각각의 과목 물리학, 생물, 지구학에 해당되고 다 2과목 수준. 지금 현행 고입에서. 그 다음에 2학기 때 이게 1학기용이거든요. 고급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다 물리학, 과학, 생물, 지구학이. 요게요, 물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대학교 일반 물리학에서 배워야 되는 또는 대학 물리학이라고 좀 이렇게 그 전문대학에서 배우는 교재들이 있어요. 거기서 배우는 역학파트에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전자기학에서 중요한 거, 파동에서 중요한 거, 현대물에서 중요한 거, 엑기스만 딱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리학 2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술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물리학 2학 여기에는요 저기 심화수학 1에서 수투에 있는 미적분이 하긴 있는데 초월함수라고 해서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미적분학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용어 정의를 적분 형태로 표현을 못해요. 이때 와서 표현하거든요. 저기 심화수학 2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표현 방식이 조금 이제 좀 고급스럽다. 저희들 얘기할 때는 고급스럽게 볼게요. 그런 거고요. 여기 또 학자가 빠졌네요. 일반 물리학 1, 2, 화학 1, 2, 일반 생물학 이렇게 되는데 요게 AP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두 과목 선택하게 되는데 요걸 이수를 하게 되면 기술대학에서 인정을 해줘요. 기타 과목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습 부담이요. 이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대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과 3년 동안 합하면서 그거를 3년 동안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재관 여기보다 좀 더 빡십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일단 기준은요.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과학고를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최상위권을 들어가려면요. 요렇게 된 교육 과정을요. 3바퀴를 돌아야 돼요. 3바퀴.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속돼서 못 따라가요. 이게 정독을 3번을 해야 되는데 저기 그 배우는 교재는요. 아까 말했던 그 교재는 수학은 저 수학의 정석책 갖고 합니다. 실력변 가지고. 그런데요. 걔네들 연수 문제 풀이하는 속도가요.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그 수능 시험 볼 때 그 속도가 있어요. 최상위권의 속도. 그 속도가 나와요. 그 3바퀴 이상 돌면. 그러면요, 한 바퀴 도는 애들은 그거 절대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 애들 표현으로 얘기할 때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걔네들 넘사벽이에요. 걔네들 다 조기 졸업해서 가거든요. 또 어머님도 욕심을 부려갖고 또 이렇게 3바퀴 돌 생각을 하면 그 진도에 맞게 하세요, 진짜로. 이거는 선행학습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요, 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때려박잖아요. 그럼 애가 멀리 합니다. 진짜로. 심지어 수포자까지 좀 봤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중학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을 과거 좀 다 끝내고요. 중학교 1학년서부터 요거 중학 심화 과정이라는 건데 요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급적. 이게 그 수학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사고력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힘은요, 심화 문제를 어디까지 다루냐에 따라 틀려져요. 근데 이게 심화가 조금 이따가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경시대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단어만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학 심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하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그 교육과정 이제 바뀌는데, 그거에 지금 지금 현행 수1을 대수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다 해야 될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미적분학 1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바뀐 교육과정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행은 수2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2, 이거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아요. 이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은 초월함수라고 하는 삼각함수 이런 것들 다루는 거거든요.
스킬만.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다음에 그 중학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기하, 고등수학, 심화. 요거는 그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고등수학에 해당되는 이게 좀 많이 까먹어서 학생들이 고등수학 심화를 겨울방학 때라도 한번 다시 한번 한 바퀴 돌려드립니다. 요게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과학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과정 1, 2를 하고요. 중1 때 중학과정 중3을 하면서 통합과학, 그 다음에 이거 생명과학은 제가 안 넣으려고 그러다가 혹시 또 그 과학고를 의대를 발판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었어요.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네. 중학교 2학년 때 물리학 1하고 화학 1을 끝내고요. 중3 때 2하고 화학 2를 끝내면 중위권을 아까 얘기했던 과학고사 중위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권까지가 중위권에서 위에 있으면 카이스트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위권에서 아래에 있으면 유니스트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고가 영재교 다음에 입시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빡치게 준비를 하게 되면 어머니 욕심이 영재학교 시험을 쳐요. 근데 영재학교 입시 준비하는 경우에는 요 경시대 출제된 문제하고 비슷한데 창의력 수학이라든지 창의력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따로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 베이스가 필요하잖아요. 수학적 베이스. 그래서 그게 기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 게 어차피 경시대 형태의 문제지만 학생들이 중학교에 나오는 이론 갖고는 문제 못 풉니다. 그럼 그걸 도와주는 게 그 베이스에 해당되는 기하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웬만한 그 영재학교 준비 학생들에서는 이 기하 파트를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기하뿐만 아니라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확률과 통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조합 파트까지는 가끔 좀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영재학교는 나중에 그 화요일날인가 또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냥 참고적으로 앞에 거랑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그 수학이나 과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자 일단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고등수학부터 얘기를 할게요. 학생들마다 좀 틀리지만요, 학원마다 또 틀려요. 어떻게 진도 뽑는지. 1단계에 해당되는 건 이제 개념학습이라고 해서 학습서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이론 강의하고 예제 문제 풀이. 여기까지가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한다면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뭐 이론 강의는 뭐 학원 안 다니고 뭐 인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론을 반드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바꿔야 돼요. 자기 언어.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저는 이제 그 과학도 가르치면서 이제 수학도 가르치는데 어떤 기본적인 저희들 개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인 용어를 좀 설명해봐라 그러면 용어 설명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기가 막히게 풀어내거든요. 속된 말로 방정식이 뭔지 물어보면 방정식이 뭔지도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그 대일력에서요 수업할 때요 이거 하나 얘인데요, 그래프 해석 연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관계, 여기 변화량이 x고 여기 변화량이 y라고 했을 때 이 xy 관계가 어떤 관계이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요, 거기 학생들 30명이요 전부 다 반비례라고 했어요. 반비례. x값이 커질 때 y값이 감소하는 걸 반비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너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반비례 정의가 뭐야?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이 얘기해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감소한대. 아닙니다. 몰라가 정답이에요. 반비례는요, 이 둘에 해당되는 XY 곱이 일정한, 그러면 숫자 값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1이고 5였다고 치면 여기 만이고 5일 때 2가 나오면 반비례가 안 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게 다 대학교 교수님들은 알아요. 이게 면접 같은데 아주 간단한 구술 면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 푸는 기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학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해서 좀 생각 좀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이제 애들이 또 재밌어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름대로 교환 준비하고 해서 기쁘게 또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요,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 복습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요, 그 학자들이 쓰는 용어를요, 내가 쓰는 용어로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방정식의 정의는요, 등호가 있는 식 중에서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거에 비교되는 게 항등식이거든요.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다른 형태, 변형된 형태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힘이 생겨요. 일단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암기를 적어놨는데요.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라고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현실에서는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볼 때 시험지 주면서 내일까지 풀어와 이러면 수학은 100%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정해진 시간 50분 안에 빡시게 풀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인데, 기본적인 문제 패턴은요,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제 관계된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 그 예제 딸린 유사한 문제들이 있어요. 대부분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거 숙제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유형별 문제풀이. 이게 학습서를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문제에 해당된 예제들이요, 되게 작아요.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형별 문제풀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론에 없는 것들을 이론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면요, 어머님들도 아시는 건데 6월달, 9월달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에서 붙이는 시험 있죠. 거기서 블랭크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수학 교과서에 없는 이론들이에요. 그럼 니네 이 이론을 공부를 해놔. 수능에 볼지도 몰라. 또는 그 후배들한테 이거는 너희들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거를 이제 문제화 시킬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형별 문제 풀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또 필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론화 시켜놔야 돼요. 좀 바쁘죠, 학생님.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노트 필기를 시키는데, 이론은 노트화 해갖고 자꾸 보는 게 좋습니다. 장기 기억 장치까지 넘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연습 문제 풀이는 학생이 하는 겁니다. 유형별 문제 풀이에 해당되는 부분 역시 학생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과정 한 바퀴 도는데도요, 각 권마다 3개월을 잡으면요, 3개월씩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고등수학 상이 있고요, 하가 있고요, 그냥 요번 교육과정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원이 있고요, 수투가 있고요, 미적분이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기하, 확률 같은 게 7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 7, 21개월이에요. 3개월씩만 잡아도. 근데 3개월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여튼 좀 이게 그 수업 바빠갖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여기 나머지는 다 숙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3단계는 심화 문제풀이를 바로 해줘요. 학생들한테. 이거는 개념을 적용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력 배우는 됩니다. 자, 이때요. 다른 건 제가 건드리지는 않는데 요 심화 문제풀이만큼은요 절대 답지 해설지 못 보게 해요. 이거 해설지 보면 심화 문제풀이하는 시간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인지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에서요. 이 뇌하고 관계된 이론이에요. 과학적으로 하면. 그때요 좀 사고력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뇌가 이 암뇌라고 하고 요즘 유식하면 전두엽이라고 하세요. 이 전두엽에 해당되는 발달시키려면요 자꾸 이 사고력과 관계된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자기가 자꾸 해봐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야지만 이 뇌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발달을 한다고 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자랑 같은데 그냥 자랑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수학 정석에는 그때도 수학 정석이 난문이라고 있었어요. 어지러울 안자 써갖고 난문. 그 난문을 문제를 푸는데 못 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무식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보름 만에 풀어냈어요. 그것도 새벽 2시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다가 그 문제를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책상에 다시 풀었거든요. 근데 그때요 그 희열감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말로 못하겠어요. 완전 짜릿짜릿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들한테도 니네도 한번 경험을 좀 해봐라. 이거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 근데 그렇게 했던 애들이요 속된 말로 해서 다 좋은 대학교 갔어. 수능에 지금 제가 바뀌었지만 조금 옛날 4, 5년 전 수능만 해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손도 못 대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건요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죠. 그 사고. 지금 조금 틀려요. 지금. 그래도 여튼 요걸 해야지만 지금 옛날 식으로 하면 중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중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요 산 수준 연산 있죠? 연산 산수. 나 진짜 혼자 어제 누가 뒤에 아들내미 때문에 무슨 일이 좀 나는데 있었기에 일부러 오니까 이 산수를요 좀 똑바로 시켜야 돼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교육까지는요 나눠서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대수파트 1학기 때 배우는 거하고 2학기 때 배우는 기하를 나누세요. 그리고 학년을 파괴하세요. 중1에서 배웠던 게 중2에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방정식 예를 들면 중1 때 1차 방정식 나오죠. 중3 때 2차 방정식 나오거든요. 그 연결돼요. 그럼 한꺼번에 가는 게 좋아요. 예, 기하는 기하 배웠다. 예,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만약 과학고 예비반이 많이 만들어지면요, 저기 수학을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말밖에 못 와요. 그럼 평일날 기술하는 건 제가 대신 가르칠 겁니다. 저 자신 있거든요. 같은 수학 저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학력과 썼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수학이었고요. 어머님들 이러니까 재수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풀 수 없을 스트레스는 바다를 가고요. 그냥 가벼운 스트레스는 수학 문제 풀었습니다. 문제 푸니까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졸업했던 학생들도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 푸는 어머님들은 뭐 이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수학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거 과학도 다 똑같습니다. 수학의 경우는요, 과목별,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과목이죠. 이 최소한의 3번의 정도 과정이 있으면, 이 정도 과정이 1단계, 2단계까지 다 포함해서 개념 학습. 요거 거치고 나면, 자기가 선택, 의대는 좀 일단 냅둘게요. 의대는 괴물 같은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고요. 요거를 이제 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보 과정이 끝났다 그러면요. 의대 빼놓고는 다 갈 수 있어요. 진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요 심화 문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심화 문제가요, 왜 중요하냐면, 수능 같은 데에서도 단원 통합 형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수원하고 수토를 통합시킨다든지, 수토의 미적분을 통합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수토 미적분은 지금 많이 통합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따로따로 배워서는 안 돼요. 그럼 이 정도 과정을 3바퀴를 돌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게 파노라마처럼요. 고등수학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흘러가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에 해당되는 부분 요 3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화 과목이 이제 진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고1 올라가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적인 거. 늦으면 고2 때 하는데 고2 때 하면 좀 늦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을 그쪽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물리를 해놓으면요, 일단 의대 빼놓고는요, 이과 쪽에 있는 모든 공대 쪽에서는 교수님들이 끌어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학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마이너스예요. 가급적이면 물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의대 갈 애들 빼놓고.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좀 할게요. 네? 학생이요, 정말 수학과학을 미친 듯이 좋아하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어머님들 옆에서 푹 떠들면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바른 길 인도로 해갖고 얘가 좀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 막힐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스스로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은요, 막혀도 뚫어내는 힘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학습 동기부에서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타인에 의해서 학습 동기에 부여하는 학생들은요, 어느 순간 일정의 벽을 딱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딱 일단 스톱을 하세요. 이거 계속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나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얘가 속된 걸 넣으세요. 일반 고등학교 가고요, 정교 등수권 안에 들어서 좋은 대학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과거나 영재고는요, 일단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 들어가면 대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 애들끼리 경쟁의 스트레스는 있어도 전국 단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갔다고 해서 얘 대학교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초에 올라와서요, 그 잣대는 학교 내신으로는 잣대를 삼을 수 없으니까 공인된 시험이 수능이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이요, 국어 2등급 최소한대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영어도 2등급, 수학도 2등급, 과학 과목에 2과목 선택을 할 텐데, 지금 이제 여기 학생들이 이제 나도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뀌긴 하지만 여기도 2등급,
이러면요 일단 비벼볼 수 있습니다. 이 비벼본다는 게 어디까지냐면 과학고랑 자사고 다 비벼볼 수 있어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까지. 만약에 학생이 1등급이 나왔죠. 수능시험 봤는데 물론 꿈의 등급인데 그러면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용기만 붙여줘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두 과목이 1등급이고 두 과목이 2등급이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수학과학이 1등급이고요. 영어 국어가 2등급이면요. 전 추천은 과학과학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딱 올라와서 3월달에요. 그 전년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게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들 지금 우리 아들 딱 어디 보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나름대로 기준 잡는 거 대학교 수능 시험 보고 고민해보세요. 그때 공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좀 틀릴 수 있겠는데 수능이 이제 바뀌어갖고 수학은 그냥 진도를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학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정말 어디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 그렇게 기준 삼으시면 돼요. 최소한 한 바퀴는 다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냥 속된 말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즘 하는 짜증이 나지만 그냥 내 정보를 알려 의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세 바퀴였잖아요. 이 고1 올라갈 때 세 바퀴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그 3년이죠 어떻게 보면 조기접하는 뭐 과학금 조기접해서 갈 수도 있지만 3년 동안은요 두 바퀴 돌리면서 심화 관계된 문제들 드립다 푸는 거예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속된 말로 해서 올 1 찍으면 어느 대학교 다 가죠. 정시로. 그러니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정시란 길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대는 무조건 정시에 해당되는 수능 점수가 무조건 기본입니다. 뭐 4과목 합해서 5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4과목 합해서 5라는 게 뭐냐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두 과목 지금 현행은 두 과목 선택이잖아요. 근데요, 이게 두 과목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평균을 대요. 그러니까 1, 2 받으면 1.5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4과목 합쳐서 5면요. 여기 1, 1, 1하고 만약 과학에 해당되면 투 나왔다.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네요. 딱 떡거려서 가네. 이 평균이 2죠. 안에 사는 수를 내가 안 해요. 이게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예. 2면 2지, 평균이. 예. 2, 3이면 못 가고요. 그렇습니다. 자꾸 의대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만약에요, 의대 정원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5,000명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빈신 달래기운 같은데, 여튼 그 5,000명까지 만약에 진짜 현실화되면요,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 로스쿨 만들었고, 그 변호사 풀어. 그러면요, 미래 직업으로 각광받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고. 그죠? 예? 어머니는 뭐 있을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야. 내 죽었을 때는 뭐 그때 뭐. 그죠? 로봇과 관계된 기술이죠. 인공지능과 관계된 거.
물론 이제 결합되지. 네, 환경도 대체 에너지가 바뀌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의료와 관계된 기술. 치매 기술. 예. 몇 가지 있어요. 그때 그 코로나 때요. 의학 그 개발하면 대박 터지잖아요. 과거 애들은 갑자기요. 그러니까 공대 쪽에 원래 그 갖고 있었던 애가 그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바꿨어요. 나 이렇게 신약 개발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개발했고 내 대박 좀 선생님 내가 요다로 웃겨 뭐 이렇게 했는데 알았다고 그랬는데 예. 신약 개발 이렇게 했었어. 그 같은 그 대화를요 학생들 많이 하시고요. 그 쪼지 마세요 제발. 제 어머님 때부터 하고 싶은 건요. 자기 자녀를요 쪼지 말라고. 야, 너 여기까지 와야 돼, 와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행복하게 1등급 받으면서 공부해도 한숨이 자꾸 나오네.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좀 겁나긴 하거든요. 여기 울산은 수능 최저 등급 못 맞춰갖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그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이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어디를 보는 게 좋냐 뭐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학교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대를 목표로 해요. 그러면 내신을 강조하는 학교보다요 수능 강조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과학고를 자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과학과 학생들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졸업하고 공대를 갔다고 칠게요. 나 있잖아. 직장 취직도 이거 월급 못 벌겠는데? 그럼 뛰쳐나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거든요. 카이스트에서 260 나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의대를 목표로 공부해요. 근데 걔네들은요. 그 공부했던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 얘기했죠.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까지 다 있고요. 대학 물리학 뭐 두 과목 했다면 대학 물리학, 대학 화학까지 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생물학으로 하면 대학 생물학까지. 그럼 수학과는 일단 15분 겁니다. 그리고 울산과는 영어를 너무 빡시게 안 써요. 그래서 공부할 건 영어하고 국어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머니 얘네들 공부요. 새벽 2시까지 해요. 이 시험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럼 그런 학습, 그 습관이 된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수능 공부하면요. 처음에 저도 재수생들도 가르쳐 봤는데, 재수생 종합반이라고 해서. 과거에 처음에 딱 시험 오잖아요. 처음에 입학까지 맞아. 2번 하자마자 저희 학원에. 그러면 수학에 100점 만점에 40점 나옵니다. 너 15, 너 과거 맞냐? 너 무늬만 과거 맞냐? 이렇게 얘기해. 그 과거에서 공부하는 패턴 자체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요, 수능과 관계된 공부를 조금만 하고 나면요, 바로 그냥 100점에 수렴합니다. 2개월 만에.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소위 두 과목 그냥 주선, 두 과목을 수학 과목 주선 준 상태에서 가는 출발했죠. 거기에요, 논술 나오죠. 똑같이 논술하는 대학교 많이. 논술은 씹어먹어요. 그 논술 나오는 내용이 예, 전부 다 대학교에서 나오는 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거 써내는 거 보면 화려합니다. 그 교수님 딱 보면 알아요. 야, 예. 그래서 자꾸 제가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 지금 현재 이과생들이 최고로 얘기하는 의대 갈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울공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공대 갈 실력밖에 안 되는 애가 나는 원래 과학고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된대. 그래서 의대 안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변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요것도 하나 팁인데요. 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대치동에 빼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참 사고프네요. 제가 고향 서울 목동인데요. 추석 때라는 게 설날 명절 때요. 근데 커피숍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요. 그럼 앉아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콩청콩 하면 저 빼놓고 나머지 줄이에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해갖고 중학교 학생인데 뭐 수학 정석적으로 공부해 좀 기특하잖아요. 애기야, 너 어디 사니? 뭐 경남 어디 산대요. 애들 몰라 한대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공부할 때 무슨 공부한대요. 근데 어디로 못 배워? 얘기할게. 의사관 애들 대부분 애들 하는 얘기가 1년에 딱 4번 돌아가요. 학교에서 중간기말 치고 1학기 고날 때는 다 공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희들이 그냥 개물이에요, 개물. 그 어려운 불편을 하지 마시고, 그죠? 따뜻하게 갖고 가서 신약을 개발하든, 예? 공부 애들 만나갖고요. 추석하니. 기계 하나 뭐 꽂힌 거 하나 만들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은요 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거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이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무대 소리를 해야 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그 기술이 발전되지 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제가 그 꿈이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에서요 노벨상 한 번만 받아봤으면 좋겠어. 누구든지. 그냥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